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 전국 장애인 양궁 종별대회 겸 2022년 국가대표 5차 선발전 이제 컴파운드 남녀 단식 결승전 경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경기 이곳 수원시 양궁장에서 안태성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리커브 결승전 경기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컴파운드 결승전 그리고 W1 결승전 경기를 이곳 수원시 양궁장에서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역시나 뭐 결승전인 만큼 선수들 부담감을 좀 이겨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결승전에 그 멋진 면모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리커브와는 다르게 이제 컴파운드 조금의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리카브는 우리가 보통 일반에서 말하는 양궁이고 컴파운드 부분은 날개 부분에 도르래가 달려 있습니다. 도르래가 그 달림으로써 강도가 상당히 셉니다. 그 다음에 망원 렌즈가 달려 있고요. 자, 뭐 그런 부분들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선수들이 경기를 펼칠 때 이제 어제 보셨던 리커브 결승전과의 또 차이점을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 수원시 양궁장 현재 딱 봤을 때 일단은 바람이 또 불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바람의 영향을 좀 이겨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회 요강 짚어드리겠습니다. 2021 전국 장애인 양궁 종별대회 겸 2022년 국가대표 5차 선발전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대회가 또 끝을 알리게 했고요. 수원시 양궁장에서 보내드리고 있고 대한장애인 양궁협회 에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단식 남자 단식부터 시작을 하겠고요. 대전광역시 소속의 김성국 그리고 충청북도 소속의 권현주 선수가 맞붙겠습니다. 이 두 선수도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 이 두 선수에 대한 장점을 한번 간략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권현주 선수는 아주 노련한 미가 많고요. 그다음에 김성국 씨 선수는 좀 국가대표 최근에 대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네, 자 1번 라인에서 김성국 선수 그리고 2번 라인에서 이제 권현주 선수가 위치를 해서 슈팅을 날리겠고 오늘 라인 심판은 김민정, 표적 심판 천지영 그리고 기록 심판 이윤미 심판진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뭐 리커브와 컴파운드 분명히 이제 뭐 무게에서도 이제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컴파운드 오픈 같은 경우는 60파운드 이상을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리카브는 60파운드를 쏠 수도 있고 네. 하는데 이 컴파운드는 아주 무게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 부분 과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이제 오늘 이 경기를 통해서 결승전 우승자가 가려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권현주 선수의 슈팅이 이어지겠습니다. 첫 번째 슈팅은 9점을 맞추게 됐습니다. 이어서 김성국의 오늘 경기 첫 번째 슈팅을 위한 활시위가 이제 당겨집니다. 시간을 충분히 쓴 김성국 하지만 7시 방향으로 떨어지는 7점을 기록하게 되네요. 지금 좀 바람의 영향이 확실히 있는 것으로 점수를 해서 점수가 높은 사람이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동점일 경우에는 슈터프 한 발로 해서 센터 피놀에 가까운 사람이 우승을 하게 되고요. 네, 김성국 선수는 11시 방향 8점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번 컴파운드 경기는 리커브와 다르게 누적 점수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총 합산제로 이어지게 되는 부분 보시는 분들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권현주 슈팅 이어지겠고요. 첫 번째 핸드 마지막 슈팅. 이번에는 2시 방향 8점을 기록했습니다. 일단 출발은 좋은 권현주 선수네요. 네, 지금 권현주 선수가 아직 그 정확한 포인트를 못 잡고 있습니다. 포인트를 잡아서 10점을 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뭐 10을 쏘지는 못했습니다만 김성국 선수와 다르게 차분하게 쏘고 있고 김성국 선수 세 번째 발은 9점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현재까지 스코어는 26대 24. 권현주 선수가 2점 앞서 있는 상태고요. 사실 뭐 리커브 같은 경우에는 세트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단판에 있어서의 결과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컴파운드는 또 끝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집중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점수를 계속 가져가기 때문에 한 발 한 발 신중을 다해서 자기
점수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앞서 뭐 이 파운드에 대해서의 차이점을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발사선에 있어서 폭에 있어서도 일반 양궁과 또 차이점이 있다고 들었었는데요. 네, 폭은 장애인들은 보통 1m 25cm를 줍니다. 그 간격을. 네. 비장애인들은 80cm를 주고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제 보시는 분들이 참고를 하시면은 또 괜찮을 것 같고요. 자, 현재- 거대 발사를 하는데요. 한 발당 비장애인은 20초, 장애인들은 30초를 준다고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리커브 경기를 또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실 것 같은데 30초씩 주어지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그 시간을 충분히 여유를 갖고 사용할 수 있는 거를 또 계속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현재 대전광역시 소속 김성국 선수가 2점 뒤져 있는 상황. 이제 두 번째 엔드로 접어들게 되겠고요. 아직까지 2점 차. 충분히 뭐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여건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바람은 계속 불고 있는 이곳 수원시 양궁장이고요. 김성국 선수의 첫 번째 슈팅이 이어지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2시 방향 8점을 기록하게 되네요. 네, 오조준을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바람을 안 탔군요. 네. 자, 이어서 권현주 선수의 이엔드 첫 번째 슈팅. 9시 방향 9점을 기록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양 선수 모두 10을 기록하지는 못하고 있는 부분. 자, 지금 당사자들은 10점을 쏠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 마음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역시나 바람의 영향이 어제보다는 좀 강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이제 슈팅을 하려고 하는 선수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잠시 경기에 있어서 지연이 발생을 했고 이제 김성국 선수 다시 슈팅을 쏠 준비를 잠시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 뭐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뭐 권현주 선수가 앞서 있긴 합니다만 이런 컴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끝까지 가봐야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과거에 이제 이런 뭐 올림픽이라던가 선수들의 결승전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끝까지 누가 더 이 텐에 가깝게 쏘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올림픽 도쿄 올림픽에서 비장애인이 이번에 컴파운드 보호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죠. 장애인을 먼저 컴파운드 올림픽에 채택한 지가 꽤 됐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일반 양궁에서도 이제 장애인 양궁에서 했던 부분들을 보고서 이제 컴파운드도 확실하게 이제 적용을 하면서 이제 올림픽에 출전을 하게 된 상태고 우리 장애인 양궁 선수들도 패럴림픽에 나가서 또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오늘 경기 이후에 또 곧 패럴림픽이기 때문에 이 패럴림픽에 진출하는 선수들은 이 경기 감각 유지가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동안 이천 선촌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지만은 이 경기를 한번 뛰므로써 또 어떻게 훈련을 하겠다는 그런 느낌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연습량이 많은 것보다 대회 한 번 뛰는 게 조금 더 나은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험이 풍부해야 그렇죠. 되겠죠. 사실 근데 지금 이 결승전 경기 그리고 이번 대회를 뛴 선수들 경험이 또 충분히 쌓여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경험이 쌓여서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네. 이번 대회가 첫 대회입니다. 그렇죠. 자,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이 스포츠에 있어서는 많은 영향들이 있었는데 선수들이 이제 좀 그런 어려움에서 이제는 탈피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자, 이제 이엔드 두 번째 슈팅 김성국의 슈팅이 이어지겠습니다. 조준 이후에 자 5시 방향 쪽 8점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권현주 선수의 활 시위가 당겨졌고요. 충분한 시간 이후에 텐을 쐈습니다. 드디어 텐을 쏜 권현주 선수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 김성국 선수가 조금은 이제 압박에 시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축 좀 되겠죠. 그렇죠. 자, 일단은 시간을 충분히 활용한 김성국 선수의 활시위 당겨졌고요. 세 번째 슈팅. 자, 텐라인 근처에 있는 9점을 기록하게 됐네요. 좀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세 번째 엔드를 또 노려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권현주 선수의 마지막 슈팅 좀 안타까워했었던 표정이 있었는데 8점을 기록하게 됐네요.
표정에서 이미 드러났던 권현주 선수. 하지만 여전히 53대 49 넉 점을 앞서 있는 권현주 선수입니다. 지금 첫 엔드가 끝났는데요. 지금 선수들이 감을 지금 아직 못 잡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그 리듬이나 그걸 좀 잘 적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앞선 두 번째 엔드 장면에서 10을 기록했었던 권현주 선수였었고, 김성국 선수는 이 마지막 발에서 그래도 10 라인에 가까운 9점을 쐈기 때문에 이 감을 계속해서 유지를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현재 스코어는 53대 49. 권현주 선수가 계속해서 리드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 이제 양 선수의 세 번째 엔드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까지 딱 보셨을 때 김성국 선수는 좀 어떤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필요할까요? 개선을 위해서. 김성국 선수는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좀 타임이 약간 길으면 안 됩니다. 아하. 지금 짧게 가야 됩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엔드 김성국 선수의 첫 번째 슈팅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텀이 좀 길었는데 자, 2시 예. 방향 7점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오른쪽 당기는 팔이 딸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될 경우에 이런 좀 좋지 예. 않은 결과로 또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예. 주신 거죠. 자, 권현주는 어떨지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데 9점을 기록했네요. 이 바람 불 때는 좌우 밸런스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밸런스를 잘 유지해서 슈팅까지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몸을 얼마만큼 또 고정을 유지하고 또 이제 집중력을 얼마만큼 높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권현주는 일단은 첫 번째 슈팅 9점을 기록했었고요. 이어서 김성국의 두 번째 슈팅 X10을 기록합니다. 자, 금세 또 이렇게 10을 만들어내는 김성국 선수고요. 자, 권현주의 슈팅 어떨까요? 두 번째 슈팅. 자, 라인에 걸치는 8점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김성국의 세 번째 슈팅. 바람이 좀 잠잠해졌고요. 세 번째 슈팅. 하지만 6시 방향으로 치우치는 8점을 기록하네요. 바람이 잠잠해진 게 또 영향이 있었을까요? 또 8점을 기록했던 김성국 선수. 권현주 선수의 세 번째 슈팅. 자, 라인에 걸쳤네요. 9점을 또 기록하게 된 권현주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현재까지 총점 79대 74. 권현주 선수가 5점 차 리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컴파운드 선수들은 거의 10점에 가까운 슈팅이 들어가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너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앞서서 오프닝 때 뭐 언급을 해주셨듯이 리커버와는 다르게 또 이제 선수들이 직접 또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지금 여건이 되잖아요. 예, 가까이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컴파운드의 그 장점이라는 게 바로 화살이 거의 직선으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네 번째 엔드로 접어들겠습니다. 5점 지도는 김성국 선수. 스코어가 이제 적은 사람이 먼저 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룰이 이렇게 정해졌고요. 과연 김성국 선수 네 번째 엔드에서 반전을 이룰 수 있을지. 대전광역시 소속의 김성국의 첫 번째 슈팅. 이번에도 10 라인의 근처 9점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충청북도 소속 권현주 선수. 첫 번째 슈팅 살짝 들면서 쐈었는데 6시 방에 9점을 기록했고요. 살짝 불안했던 모습이 있었는데도 9점을 일단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끝까지 또 균형을 맞추면서 김성국의 두 번째 슈팅. 3시 방향 많이 치우쳤습니다. 6점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갑작스러운 바람이 계속 또 불고 있기 때문에 영향이 또 있는 상황입니다. 권현주의 두 번째 슈팅 10을 기록합니다.
권현주 선수 같은 경우는 아까 화살이 쳐졌을 때에 위로 쳐 올리는 그런 기술을 근데 김성국 선수도 엑스텐을 쏘네요. 네. 6.25 엑스텐. 권현주 선수의 네 번째 엔드 마지막 슈팅 이어지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텐이 지금 인정이 됐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서 108대 99. 자, 권현주 선수가 점차 이 간격을 벌리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 자체는 여건은 똑같거든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지금 바람의 영향은 동일하게 지금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걸 누가 잘 이겨내느냐의 싸움이었었는데 권현주 선수가 일단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기술적인 면모에서도 좀 더 나은 모습들이 있고요. 예, 기술적인 면에서 훨씬 이기고요. 그다음에 예선전에서는 김성국 선수가 예선 1위로 나왔고 네, 권현주 선수가 2위가 됐습니다. 그렇죠. 결승에 올라올만 하네요. 예선 기록에서도 뭐 워낙에 좋은 기록들을 보여줬었고 김성국 선수는 4강에서 황승기 선수와 만나서 결국 결승에 올라온 상태고요. 첫 번째 슈팅 11시 방향 8점을 기록하는 김성국입니다. 자, 이제 반격을 노려야 되는데 지금 권현주 선수가 워낙 지금 압도적으로 점수를 또 차이를 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현주의 첫 번째 슈팅 10을 기록합니다. 권현주 선수가 좀 감을 잡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렇죠. 안정적인 슈팅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성국의 두 번째 슈팅 신중을 과한 이후에 쏜 슈팅 9점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여전히 2점 차 리드. 아직까지 뭐 두 번째 슈팅을 쏘지 않은 상태에서도 2점 차 리드 권현주 선수고요. 이번에도 네. X10을 쏘는 권현주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미 또 우승은 권현주 선수가 차지를 하게 됐는데요. 김성국의 마지막 슈팅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9점입니다. 자, 이번 마지막 슈팅이 9점을 기록하게 됐고요. 이렇게 총점 125점으로 일단 김성국 선수 마무리 지었고 권현주의 마지막 슈팅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10을 쏘는 땡입니다. 권현주 선수 마지막 대단합니다. 5번째 엔드에서 10을 기록하면서 결국 이번 컴파운드 남자 결승에서 우승을 차지를 합니다. 와, 집중도가 굉장히 높네요. 네, 이 권현주 선수가 이번에 옛날에 좀 몸이 다쳐가지고 그걸 네. 딱 극복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김성국 선수가 좀 오늘 결승에서는 좀 아쉬운 결과를 나타내긴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역시나 또 결승에 올라왔다는 실력은 많은 분들이 또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잘 쐈습니다. 그렇죠. 잘 쏴주고. 자, 사실 바람이 지금 오늘은 제가 좀 걱정을 했던 게 어제에 비해서 계속 들쑥날쑥하게 좀 강하게 불고 있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걸 이겨냈던 권현주 선수였었고요. 네, 아까 보니까 풍향기가 넘어질 정도로 바람이 좀 셌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에도 이 5번째 엔드에서 10을 3개를 연속 쐈다라는 거. 네, 깔끔하게 그냥 13개를 그냥 쐈습니다. 자, 정말 대단한 모습을 보여줬던 충청북도 소속의 권현주 선수 오늘 이번 2021 전국 장애인 양궁 종별대회 남자 컴파운드 다시 결승에서 결국 김성국을 누르고 우승을 차지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잠시 후에는 여자 단식 컴파운드 결승전이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자 단식 결승전 서울특별시 소속의 유순덕 선수 그리고 광주광역시 소속의 정진영 선수가 맞붙게 됩니다. 자, 오늘 뭐 경기 일단은 뭐 유순덕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4강에서 김미순 선수를 누르고 2점 차 굉장히 팽팽했던 접전 끝에 일단은 결승에 올라왔고 정진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남희 선수와의 경기 4강에서 130대 126으로 넉 점 차 승리를 하면서 결승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이 두 선수도 좀 지켜보셨을 텐데 이 두 선수의 뭐
장점들 또 어디에 있을까요? 정진영 선수와 유순호 선수는 여자 선수들 중에 우수한 선수들입니다. 네. 또한 그 국가대표도 많이 했기 때문에 노련한 선수라고 보죠. 참 특히나 이 여성 선수들을 봤을 때는 사실 이제 뭐 나이 때도 이제 저희가 봐도 이제 엄마의 역할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이렇게 좋은 경기력까지 보여준다라는 거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네, 가정에도 엄마로서의 충실해야 되고 그렇죠. 또 남편도 또 식구들 가족들 보양해야 되고 참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자, 그런 상황 속 오늘 두 선수 유순덕 선수와 정진영 선수가 이제 결승전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뭐 국가대표라는 이 태극마크를 달고 뛰었던 경험들이 정말 이 선수들에게는 많은 자산이 될 거고 이거를 이제는 좀 후배들한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나 젊은 선수들이 지금 구하기가 힘듭니다. 네. 우리나라가 장애인이 별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라인 심판 황훈이 그리고 표적 심판은 천지영, 기록 심판은 이윤미 심판진께서 수고를 또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또 이번 대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수고를 해주시고 계신 상황이고요. 자, 유순덕 선수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또 휠체어가 아닌 또 체어에 앉아서 하는 모습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의무 등급을 받아서 네. 스탠딩은 25점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네, 거기서 지금 유순도 선수는 보면은 그 소아마비도 볼 수 있고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의자에 앉을 수 있도록 그 의사들이 그걸 써줘야 됩니다. 네. 그래야서 의자에 앉을 수 있고, 그다음에 휠체어는 척수의 흉추 손상을 받은 선수들만 사용할 휠체어를 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보시는 분들의 이런 궁금증이 해결이 되기를 또 바라겠고요. 자, 이제 두 선수의 결승전 경기 출발을 알리겠습니다. 먼저 정진영 선수의 슈팅이 이어지겠습니다. 역시나 계속해서 바람의 영향이 있는 현재 이곳 수원시 양궁장이고요. 이 바람의 영향을 또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정진영 선수의 활 시위가 당겨졌습니다. 첫 번째 슈팅은 12시 방향 8점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서울특별시 소속의 유순덕 선수. 타임을 충분히 썼는데 7시 방향. 자, 라인 가까이 있는데요. 자, 8점으로 또 기록이 된 것 같네요. 일단은 정확한 판정이 또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는 일단 8점으로 좀 체크를 해보겠고요. 일단 7점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정진영 선수의 두 번째 슈팅으로 이어지겠고요. 두 번째 슈팅, 이번엔 라인 걸치는 9시 방향 9점을 기록한 정진영 선수고요. 이어서 유순덕의 두 번째 슈팅, 이번엔 정확하게 8점을 기록하는 유순덕. 하지만 아직까지는 10을 향한 정확한 0점은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10점이 아쉽습니다. 그렇죠. 10점이 누가 먼저 쏘냐에 따라 지금 많은 판도가 바뀔 네. 것 같습니다. 좀 더 긴장감 넘치는 많은 10을 또 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진영의 이랜드 마지막 슈팅. 자, 이번에도 9점을 또 기록하게 되는 정진영 선수입니다. 현재 26점으로 2랜드를 마무리 지은 정진영 선수고요. 유순덕 선수의 세 번째 슈팅. 세 번째 슈팅 9점을 기록합니다. 점점 더 10에 가까워지고 있는 양 선수의 슈팅이고요. 자, 일단은 유순덕 선수의 첫 번째 발 7점일지 8점일지 이 부분에 대한 체크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유준덕 선수 조준기를 좀 약간 내려줘서 고쳐줬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또 8점으로 확실하게 좀 체크가 된 듯 보입니다. 유순덕 선수의 점수가 25점으로 기록이 됐고요.
사실 이렇게 이런 뭐 환경들을 따라서 선수들이 빠르게 좀 0점 조준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현재 스코어는 26대 25 한 점 차. 간격이 굉장히 좁습니다. 이러면은 정말 이 한 발 한 발의 집중도를 많이 높여야 되는 현재 상황이고요. 이제 두 선수의 두 번째 엔드로 이어지겠습니다. 점수가 한 점 뒤져 있는 유순덕 선수부터 슈팅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또 햇빛의 영향도 있고 바람의 영향도 있고 모든 자연적 환경을 좀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양 선수입니다. 유순덕 선수의 두 번째 엔드. 첫 번째 슈팅 6시 방향. 네. 9점을 기록하게 됐네요. 그 조종기를 내려줬으면 지금 막 만지는 것 같은데요. 네. 아마 본인도 또 느끼고 있을 텐데요. 정진영의 2엔드 첫 번째 슈팅. 어허, 지금은 미스가 났네요. 완벽하게 위로 지금 12시 위쪽, 종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러면 유순덕 선수한테 기회고요. 두 번째 슈팅 8점을 기록합니다. 자, 정진영 선수의 첫 번째 발 좀 치명적인 실수가 나왔습니다. 네, 보면은 슈팅하기 전에 그 레스트에서 아마 떠서 나갔을 겁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중계석에서 바라봤을 때 첫 번째 슈팅이 이미 지금 관역 위쪽에 지금 화살이 박혀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유순덕 선수의 세 번째 슈팅 3시 방향 8점. 이렇게 현재까지 총점 50점을 기록하게 되는 유순덕 선수고요. 자, 정진영 선수는 다시 쫓아가는 점수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슈팅 8점을 기록합니다. 자, 50대 43 7점 차. 다시 이번엔 리드를 갖고 가게 되는 유순덕 선수. 정진영 선수 입장에서는 이 첫 번째 슈팅이 너무나도 지금 뼈아픈 상태입니다. 예, 치명적이죠. 네. 한 발 한 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한 발이 미스가 나는 바람에 본인도 그걸 느꼈네요. 그렇죠. 저는 보니까. 본인도 쏘자마자 저희가 사실 이 상황에서 딱 화면을 바라보다가 이제 관역 쪽을 바라봤었는데 그 위쪽, 관역 위쪽으로 이제 화살이 꽂혀 있었던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일 아쉬운 건 본인일 테고요. 일단은 또 이겨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10에 가까운 점수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 발 한 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네. 이게 사실 오늘 대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22년 국가대표 5차 선발전이기 때문에 이 의미를 더욱더 크게 느껴야 되겠습니다. 정진영의 세 번째 엔드 첫 번째 슈팅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7점 뒤져 있는 정진영 선수 10으로 다시 한번 분위기를 다잡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멘탈인 것 같아요, 정진영 선수. 그리고 유순덕 선수는 10라인에 가까웠던 9점. 여섯 점 차 간격이 좁혀진 상태. 정진영 선수가 계속해서 이 집중도를 높여준다면은 또 쫓아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겠습니다. 네,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쏘면 됩니다. 네, 이번엔 9시 방향 9점. 유순덕 선수의 두 번째 슈팅. 좀 길었는데요. 자, 라인에 걸쳤다는 판정. 8점으로 일단 콜이 됐습니다. 다섯 점 차. 정진영의 세 번째 엔드 마지막 슈팅. 자, 이번에는 9점을 기록하게 된 정진영입니다. 세 번째 엔드까지 총점 71점을 기록한 정진영 선수고요. 유순덕 선수의 마지막 슈팅 7점. 7시 방향 7점을 기록하는군요. 이렇게 되면 석점 차입니다. 사실 미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석점 차로 간격을 좁혔다라는 거
정진영 선수가 그만큼 계속해서 좀 안정적인 스코어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예, 지금 자세도 안정적이게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선 장면 다시 보시죠. 두 번째 엔드 미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따라가기 위한 슈팅을 이어가고 있는 정진영 선수. 유순덕 선수 석점차까지 또 간격이 좁혀졌기 때문에 약간은 또 쫓기는 느낌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순덕 선수는 마음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두 엔드가 또 남아 있거든요. 총 6발을 쏠 수 있는 양 선수입니다. 현재 석점 뒤져 있는 정진영 선수의 이번 네 번째 엔드 첫 번째 슈팅이 이어지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네 번째 엔드로 넘어가기 위한 시간이 좀 주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 현재까지 봤을 때 뭐 정진영 선수 좀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순덕 선수가 사실 뭐 지금 딱 점수를 봤을 때는 7점 하나를 제외하고서는 8점과 9점을 나란하게 계속 골고루 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직 10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진영 선수는 좀 미스 이후로 좀 점수가 좀 많이 좀 모임 상태가 좀 좁아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점입니다. 자, 일단은 계속해서 이 전광판에서의 문제들이 있는 상황 좀 지연이 되고 있고요. 자, 경기장에 계속해서 또 바람도 불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자, 선수들은 속이 답답할 겁니다. 지금. 그렇죠. 사실 본인들은 리듬을 또 지키기 위해서는 좀 계속해서 차분하게 좀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는 게 제일 좋겠지만 뭐 경기장의 여건 등으로 인해서 조금은 지연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지금 뭐 유순덕 선수 뭐 석점을 앞서곤 있습니다만 좀 쫓길 수 있어요. 이럴 때 좀 필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예, 자기 멘탈이 제일 중요하죠. 멘탈을 잘 평상시 운동하는 그런 감을 리듬을 가지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네. 자, 그런 부분들을 유순덕 선수는 좀 지킬 필요가 있겠고 정진영 선수는 지금 이 안정적인 흐름을 계속해서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지켜갈 필요, 높은 점수를 계속해서 올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말 뭐 팽팽할 것 같은데 이렇게 가다가는 또 5엔드 동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 정도라면은. 네. 동점이 되고 또 슈터풀가 갈 수도 있을 그렇죠. 겁니다. 정말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은 두 선수의 경기고요. 자, 유순덕 선수 표정에서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뭐 크게 드러나진 않는데 선수들이 감정을 또 많이 감추는 그런 표정이네요. 또. 네, 타이머가 지금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조금 지연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현재까지 뭐 세 번째 엔드 뭐 경기가 진행이 됐고요. 현재까지는 유순덕 선수가 3점 앞서 있습니다. 정진영 선수가 두 번째 엔드에서 첫 번째 슈팅이 미스로 인해서 좀 많이 뒤질 수도 있었습니다만 곧바로 또 9점, 그다음에 세 번째 슈팅 8점 이후에 세 번째 엔드에서는 첫 번째 슈팅을 또 10을 쏘고 이후에 두 발 연속 또 9점을 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높은 점수를 만들어 주다 보니까 오히려 유순덕 선수가 지금 더 달아나야 될 찬스에서 달아나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타이머가 작동이 안 돼. 리듬이 지금 정진영 선수 같은 경우 리듬이 좀 깨졌지 않을까. 조금 지연이 됐었는데 과연 이걸 또 이겨낼 수 있을지. 이제 정진영 선수 네 번째 엔드 슈팅. 자, 이어지는데요. 8점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사실 지금 이 상황은 두 선수 모두에게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네. 흐름을 끊기 때문에. 그렇죠. 유순덕의 첫 번째 슈팅 타임이 좀 길었는데요. 첫 번째 슈팅 9점을 기록하네요. 다시 넉 점 앞서게 되는 유순덕 선수. 정진영의 두 번째 슈팅 9시 방향 9점. 유순덕 두 번째 슈팅 이어가겠습니다. 어호, 지금은 6시 방향 많이 떨어졌네요. 5점입니다. 5점입니다. 오,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 이러면 동점이 됐어요. 또 예측할 수 없는 두 선수의 경기.
정진영 선수의 마지막 세 번째 슈팅 9점입니다. 자, 이러면은 유순덕 선수가 많이 쫓기겠네요. 다시 좀 안정을 되찾고 슈팅을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슈팅. 이번엔 3시 방향 9점 라인에 가까웠던 8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 점을 다시 이제 앞서게 되네요. 예, 다시 역전이 됐네요. 자, 정진영 선수가 사실 지금 이 좀 경기에 있어서 지연이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이 슈팅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게 참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 자, 유순덕 선수가 좀 아쉽겠네요. 본인 입장에서는. 네, 마지막 그 실수가 치명적인 그 5점을 쏴버렸네요. 네. 정진영 선수는 첫 번째 미스가 그 자기는 그 치명적이었는데 네. 차츰차츰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또 유순욱 선수가 실수를 한 바람에 다시 역전이 됐네요. 오히려 그 부분이 약이 됐던 것 같아요. 더 집중도를 높여준 것 같고. 자, 유순덕 선수가 이렇게 되면 한 점 뒤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두 선수의 마지막 엔드로 접어들게 될 텐데요. 한 점 차라면은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 점 뒤져 있는 유순덕 선수부터 5엔드 슈팅을 이어가겠습니다. 유순덕의 첫 번째 슈팅 중요한데요. 자, 이 부분도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현재는 일단은 9점으로 일단은 좀 기록을 해두겠고요. 이어서 정진영의 첫 번째 슈팅. 자, 지금은 10라인에 가까웠던 9점. 11시 방향 9점을 기록했습니다. 누가 실수를 하냐에 따라서 지금 승부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유순덕의 두 번째 슈팅 집중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슈팅은 9점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슈팅의 이 점수를 정확하게 또 체크를 해볼 필요도 있겠고요. 정진영의 두 번째 슈팅도 이어집니다. 자, 10을 기록합니다. 10입니다. 10. 중요한 시기에 10을 쏴주네요. 그렇죠. 유순덕 선수가 조금은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이 마지막 상황. 세 번째 슈팅. 5시 방향 8점을 기록하네요. 자, 이러면은 정진영 선수는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7점 이상만 쏘면은 이번 경기 또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마지막 슈팅 8점. 이렇게 좀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자, 여자 단식 컴파운드 결승전. 지금 사실 유순덕 선수와 정진영 선수 좀 약간의 재미 요소들이 많았었는데 정진영 선수의 두 번째 엔드 미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정진영 선수가 유순덕 선수를 누르고 우승을 차지하게 됐어요. 네, 아주 정진영 선수가 그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그 유순덕 선수의 실수발에 의해서 많이 또 회복이 됐네요. 네, 그리고 두 선수의 점수 차가 한 점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자, 정말 알 수 없었던 이번 여자 단식 결승전 경기. 결국에는 이번 2021 전국 장애인 양궁 종별대회 겸 2022년 국가대표 5차 선발전 컴파운드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정진영 선수가 유순덕 선수를 누르고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자, 정말 뭐 이 집중력을 정말 높게 사야 될 것 같고요. 뭐 유순덕 선수도 좀 아쉬울 수 있겠지만 좋은 경기력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 여자 컴파운드 선수들이 좀 부재가 많습니다. 좀 네. 그 장애인 양궁 선수들을 발굴을 좀 할 수 있도록 그 각 지자체나 그런 데서 좀 협조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죠. 더 많은 좀 이 관심이 있어야지만이 또 앞으로 이 종목이 계속해서 발전을 할 수 있고 더 큰 대회에서 더 많은 또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은 좀 이렇게 협력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또 도쿄 패럴림픽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 대표팀의 또 승리 소식, 메달 소식을 또 기대를 해보겠고요. 네, 자, 어쨌든 간에 네. 우리 선수들이 아프지 않고
자기 기량을 마음껏 뽐내서 도쿄 가서 메달을 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컴파운드 남녀 단식 결승전은 마감이 됐고요. 이제 단 하나의 결승전만이 남아 있습니다. 좀 이벤트성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경기일 것 같은데 W1 오픈 토너먼트 이제 결승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W1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W1은 경추 그 손상 선수들이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네. 또한 활도 무겁습니다. 그렇죠. 리카보다 컴파운드가 그 무게는 2배 이상 무겁고요. 그다음에 조준기를 리카보 조준기로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45파운드 이상을 못 쏘게 돼 있습니다. 네. 자, 그런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의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구동섭과 박홍조 선수 두 선수가 이제 결승에서 맞붙게 됩니다. 구동섭 선수와 박홍조 선수는 그 군대 가서 다쳐서 네. 이렇게 그 사회에 나와서 또 양궁을 해서 선수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려움 이후에 또 이런 양궁이라는 참 뭐랄까요? 좀 기분 좋은 또 종목들을 또 만나게 되면서 선수들이 이렇게 또 결승까지 오게 되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구동섭과 박홍조 선수가 소개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번 W1 결승전 역시도 이제 누적 점수제로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경기를 위해서 김민정 심판, 천지영 그리고 이우미 심판 세 분께서 또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박홍조 선수는 제가 신인 때 발굴한 선수고요. 네, 호주 대회 가서도 두각을 냈던 선수입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뭐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이렇게 제자분들을 만나고 계시는데 굉장히 기분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결승까지 온 게 참 고맙고 열심히 네. 했다는 그 보람도 느낍니다. 그렇죠. 그만큼 또 우리 안태성 위원의 이 지도를 받은 선수들이 계속해서 좋은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선수의 결승전 경기 이제 출발을 알리겠고요. 충청북도 소속의 구동섭 선수가 첫 번째 엔드 슈팅을 이어가겠습니다. 집중도를 높인 이후에 자 5시 8점. 방향 8점. 이어서 서울특별시청 박홍조 선수의 슈팅이 이어지겠습니다. 어허, 많이 벗어나네요. 4점. 4점이 기록됐습니다. 박홍조 선수. 자, 빠르게 좀 0점 조절을 해야 되겠고요. 네. 자, 지금 구동섭은 빠르게 또 10을 맞춥니다. 실수한 건 빨리 잊어버리고 다시 가다듬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타임이 좀 길어지고 있는 박홍조 선수 두 번째 슈팅 12시 방향 8점을 기록합니다. 뭐 앞서 여자 단식 결승에서 정진영 선수가 보여줬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도 충분히 또 박진감 넘치는 게임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동섭 선수의 세 번째 슈팅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엑스텐을 기록하는 구동섭입니다. 자신의 플레이를 충분히 펼치고 있는 구동섭이고요. 28점으로 1엔드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어서 박홍조의 1엔드 마지막 슈팅. 쫓아가야 되는 점수가 필요한데요. 이번에도 상단에 꽂히는 8점. 조준기를 빨리 0점 조정을 해야 됩니다. 네. 조준기 올려줘서 고쳐줘야죠. 그렇죠. 아까 전반에 여자 선수들도 보면은 빨리 고쳐줬으면은 그런 실수가 좀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감독들도 빠르게 좀 이 부분을 수정을 해줘야 되겠고 충청부터는 김하영 감독 그리고 서울특별시청은 고성길 지도자께서 현재 계속해서 이 선수들을 지도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서울시 상단이 얼마 최근에 상단이 됐는데 네. 그 양궁장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하. 그래서 훈련이 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선수들의 훈련이 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분들의
관심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엔드로 이어지겠습니다. 서울특별시청 박홍조 선수부터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8점 뒤져 있는데요. 캔을 향한 슈팅을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박홍조의 첫 번째 슈팅. 지금 계속해서 많이 벗어나고 있네요. 6점을 기록합니다. 자, 표정에서도 뭔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 보여줬었던 박홍조 선수였었고요. 구동섭의 2엔드 첫 번째 슈팅. 바람이 많이 불고 흔들리고 있죠. 바람이 좀 잠잠해지길 기다리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첫 번째 슈팅 8점을 기록한 구동섭입니다. 이어서 박홍주의 두 번째 슈팅으로 이어갑니다. 두 번째 슈팅 7점을 기록합니다. 8점 라인 가까이 있었던 화살이었었고요. 자, 아직 두 번째 슈팅을 쏘기 전인데도 석점 앞서 있는 구동섭. 두 번째 엔드 두 번째 슈팅으로 이어갑니다. 5시 방향 실점. 두 번째 슈팅은 나란히 7점을 기록했던 양 선수. 이제 박홍조의 세 번째 슈팅으로 이어갑니다. 자, 이번엔 12시 방향 9점을 기록한 박홍조고요. 따라가기 위한 점수를 쐈습니다. 구동섭 3시 방향 8점. 이렇게 현재까지 스코어는 51대 42, 9점 차로 구동섭이 앞서 있습니다. 역시 그 경추 선수들이 좀 보면은 많이 흔들림이 많습니다. 네. 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의 또 불안정할 수 있을 것 같고 0점 잡는 데 있어서도 조금은 힘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도 어찌됐든 간에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쏘려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들은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네. 구동섭 선수가 먼저 양궁을 시작을 해서 네. 선배고, 그다음에 박홍조 선수가 좀 몇 년 차 좀 늦게 시작하기 때문에 그 노련미에서 구동섭 선수가 훨씬 낫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역시나 구력에서 또 이제 많은 두각을 나타내는 구동섭 선수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양 선수의 세 번째 엔드 접어들겠습니다. 박홍조 선수부터 슈팅을 이어가겠고요. 첫 번째 슈팅 1시 방향 9점. 두 번째 엔드 마지막 슈팅이 이어서 이번 세 번째 엔드 첫 번째 슈팅도 9점. 연속해서 9점을 맞춘 박홍조입니다. 구동섭 첫 번째 슈팅 5시 방향 9점을 기록합니다. 나란히 9점을 쏜 양 선수. 박홍주의 집중력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슈팅 X10을 기록합니다. 정가운데에 네. 쏘았네요. 지금 박홍조 선수. 만약에 렌즈가 있으면 렌즈가 깨졌을 겁니다. 네, 굉장한 집중력을 보여줬습니다. 박홍조. 구동섭의 두 번째 슈팅. 자, 지금은 라인 근처 일단 7점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자, 박홍조 선수가 따라붙기 시작했네요. 세 번째 슈팅 어떨지. 자, 지금은 9시 방향 8점. 박홍조는 이번 세 번째 엔드 69점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구동섭의 이 세 번째 슈팅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2시 방향 7점을 기록하네요. 이렇게 되면은 두 선수의 점수가 5점 차 좁혀졌습니다. 마치 앞서 이 여자 컴파운드 다시 결승에서 유순덕과 정진영이 보여줬던 그런 점수와 약간 흡사한 느낌이 드는데요. 네, 아주 본인들은 더 잘 쏠려고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네. 이게 마음대로 이게 안 되는 게 참
힘들겁니다 이게. 그렇죠. 자, 이 박홍조 선수의 엑스텐은 분위기를 다시 전환시킬 수 있는 또 기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진짜 그 카메라가 들어있다면 야, 그랬을 겁니다. 저희가 과거 뭐 올림픽 때 봤었던 약간 그런 장면들이 또 연출이 될 수 있을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제 4엔드로 접어들겠고요. 또 빠르게 진행이 되는 현재 상황, 박홍조 선수가 이 흐름을 또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엔드에서는 9점, 10점, 8점 이렇게 좀 안정적인 높은 점수를 기록했었던 박홍조 선수였었고요. 박홍조 선수 네 번째 엔드 첫 번째 슈팅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살짝 멈칫했었던 박홍조, 이 불안감을 떨칠 수 있을지. 첫 번째 슈팅 11시 방향 8점입니다. 불안했었는데 처음에. 예, 보면은 그 눈썹이 그 깜빡깜빡하는 게 막 많이 하게 되면은 조준하는데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렇죠. 구동섭은 빠르게 쐈습니다. 하지만 3시 방향 8점. 자, 3엔드 이어서 4엔드 양 선수 나란히 또 첫 번째 슈팅을 일단 8점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박홍조 두 번째 슈팅 9점. 제 생각에는 조준기를 좀 더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계속 위로요. 이해가 맞고 있는데. 네.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빠른 좀 적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10을 기록하는 구동섭. 쫓아오려고 하는 박홍조에게 어림없다라고 또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박홍조의 세 번째 슈팅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엑스텐! 응수를 하네요. 형이 쓰면 나도 써요 하는 이런 또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박홍조 선수. 자, 구동섭의 세 번째 슈팅은 어떨지 집중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슈팅. 자, 8점을 기록하네요. 이렇게 되면 현재 총점 100대 96. 구동섭이 넉 점 차 앞서 있는데 간격을 조금씩 좁히고 있는 박홍조입니다. 1번 88, 2번 89. 자, 구동섭의 10 3시 방향이었었고요. 박홍조는 앞서 정가운데 이후에 이번에는 살짝 4시 방향 X10을 또 기록하게 됐습니다. 자, 넉점 차. 그리고 마지막 엔드까지 왔네요. 참 이 누적 점수제가 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또 재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박홍준 선수는 그 4점선 미스가 치명적인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박홍조 선수가 그 첫 번째 엔드의 4점이 조금 더 높았다라면 지금 상황이 또 달라졌을 텐데. 하지만 끝까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조의 이번 마지막 엔드 첫 번째 슈팅 이어지겠습니다. 자, 지금은 10을 기록했군요. 지금 박홍조 선수가 엑스텐 두 번 나왔고 저는 지금 엑스텐이 또 나온 줄 알았어요. 10을 기록한 박홍조 선수고요. 구동섭 지금 많이 치우칩니다. 이러면은 네, 격차가 좁혀져요. 한 점 차인가요? 네, 한 점 차. 일단 구동섭이 리드는 하고 있습니다. 7점을 기록한 구동섭 선수였고 이번엔 X10을 기록하는 박홍조입니다. 제가 처음 이 슈팅 언급을 X10이라고 했었는데 이번 두 번째 슈팅을 그렇게 읊으세요 하는 것처럼 또 쏴줬습니다. 자, 하지만 구동섭 역시도 X10을 기록합니다. 자, 한 발이 좌우답니다. 끝까지 집중력 높여야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슈팅. 박홍조의 마지막 슈팅 9점입니다. 기다려 봐야죠. 그렇죠. 이제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점 이상을 쏘게 되면은 구동섭의 우승으로 돌아갑니다. 마지막 슈팅. 어허 7점이에요. 이렇게 이야, 이거 참, 박홍조가 결국에는 이 역전을 이뤄냅니다. 야 마지막까지 끝까지 피를 말리게 하네요. 야 역시나 좀 누적 점수제의 묘미가 이런 것 같습니다. 뒤집을 수 있는 경기를 또 보여준 것 같은데 지금 125 대 125로 일단은 전광판에 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슈도프로 가겠군요. 이렇게 되면은 슈터 프로 갑니다.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던 점수에서 이제 이 한 점에 있어서 일단은 좀 정정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서 양 선수의 점수가 125 대 125 동점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슈도프로 가게 되고요. 이제는 더 가까이 텐에 더 가까이 쏘는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순간까지 왔네요. 말이 씨가 된다고 자. 슈터프까지 가야지 않냐고 이야기 아까 했지 아, 않습니까? 여자 결승부터 지금 굉장히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동섭의 슈더프. 자 3시 방향 9점인데요. 자, 먼저 쏜 사람이 유리합니다. 그렇죠. 이제 봐야죠 또.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박홍조가 이걸 이겨낼 수 있을지. 박홍조의 슈팅 이어갑니다. 자 이러면은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번 슈더프를 통해서 9점을 맞췄던 구동섭 선수가 결국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노련한 형님이 우승을 했네요. 네. 아니 사실 저희가 아까 점수로 봤을 때는 이제 역전을 하나 싶었었는데 또 일단 양 선수의 점수가 125 대 125로 갖게 됐었고 슈도프까지 가는 접전 여기에서는 이 부담감을 역시나 좀 이 구력이 강한 구동섭 선수가 딱 이겨냈네요. 네, 아주 대단합니다. 네. 그 경추한 선수들 때문에 열심히 해준 우리 지도자들도 또 많은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사실 좀 많이 불편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그런 어려움, 역경들을 다 이겨내고 많은 노력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좋은 경기력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선수들의 이 추후 나중에 또 국가 대항전 같은 데서 대회에서도 좀 좋은 소식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7월 2일 날 체코 세계 선수권대회 출전해서 이번에 국가 커트를 확보를 하러 출발한다고 합니다. 아, 네. 이번 계기를 통해서 더 좋은 스코어를 내서 꼭 국가 커트를 따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수들의 좀 좋은 소식들을 한번 이 체코에서 들려오기를 기대를 좀 해보겠고요. 자, 오늘 2021 전국 장애인 양궁 종별대회 겸 2022년 국가대표 5차 선발전 모든 결승전 경기 컴파운드 남녀 결승과 W1 결승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또 시상식이 준비가 될 예정인데 역시나 뭐 오랫동안 이 선수들을 지켜보신 입장에서 좀 소감이 많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지금 오늘 선수들의 경기 어떠셨나요? 근데 조금 더 박진감이 넘치고 더군다나 또 코로나 때문에 운동도 제대로 못했을 텐데 네. 그나마 이게 최선을 다해준 우리 선수들 또 그 지도자들에게도 그 노고를 감사를 표합니다. 네. 정말 뭐 사실상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이 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는 시간도 굉장히 적었었고 훈련장을 찾기도 굉장히 또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훈련장 요즘 거리두기를 하기 때문에 그 훈련장이 엄청 적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이렇게 또 짜릿한 경기를 보여준다라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것 같고 지금 계속해서 이 문구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로 얼마 남지 않은 이 패럴림픽 선수들의 좀 좋은 경기력을 또 볼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고요. 이제 곧 이 오늘 경기를 치른 선수들에 대한 시상식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남자 컴파운드 남자 단식 결승전에서는 이제 이 권현주 선수가 결국에는 또 우승을 차지를 했었고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는 정진영 선수가 미스 하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승을 차지했었는데 참 이런 거 보면은 정말 끝까지 해야 되는 경기가 바로 이 컴파운드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컴파운드 보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 잘 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만
이번 체코 가서 유감없이 발휘를 해서 네. 그다음에 도쿄 올림픽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선수들이 뭐 나중 대회, 큰 대회를 또 나서서 좀 좋은 경기들, 좋은 결과들을 계속해서 갖고 와줬으면 좋겠고, 자 사실 뭐 오늘 이 수원시 양궁장 계속해서 바람이 좀 들쑥날쑥하게 불었던 터라 선수들이 바람의 영향이 있었었는데 참 이것도 잘 이겨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바람 그 자연과의 싸움입니다. 양궁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이 나쁜 환경에서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키워야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 안태성 위원께서는 이제 선수들을 또 지도를 과거부터 해 오셨고 이미 또 과거에는 일반 양궁 선수로서도 이제 그런 길을 또 거치셨기 때문에 좀 선수들한테 이런 지도를 하실 때 어떤 부분을 또 강조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 자기가 연습을 얼마만큼 하냐에 따라서 또 그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을 유감없이 경기에 발휘를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뭐 여담이지만 참 이렇게 양궁을 하면서 갖게 되는 또 장점들이 굉장히 많아갖고 우리 안태성 의원께서는 뭐 골프 치시는 것도 굉장히 또 잘하신다고 들었었는데 참 우리 양궁 선수들이 좀 보면은 그만큼 또 집중도를 많이 높여서 연습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골프도 마찬가지로 자연과 싸움이고 네. 그 같은 또 잔디에서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훈련하는 방법도 거의 흡사하다고 봅니다.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선수들이 참 다양한 장점들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이번 패럴림픽에서 좋은 경기를 또 펼쳐줬으면 좋겠고요. 이제 남자 단식 우승자 그리고 준우승자 그리고 3위에 대한 시상식도 곧 이어지겠습니다. 이번에 그 우리 이경렬 회장님께서 네. 이번 도쿄올림픽 가기 전에 많은 그 선수들에게 응원도 많이 해주고 계시고 네. 그다음에 또 발전을 위해서 또 신인 선수 발굴도 많이 할 걸로 봅니다. 그렇죠. 자 앞서 오늘 뭐 남자 컴파운드 단식 결승전 권현주 선수 그리고 김성국 선수의 맞대결이 있었는데 권현주 선수가 뭐 5엔드에 들어서는 10을 3개를 연속 쐈던 아주 굉장한 기록들을 또 보여줬습니다. 도쿄 가서도 저런 것을 많이 나와야 되겠죠. 아우 그렇죠. 충분히 우리 선수들도 해줄 수 있을 거라 믿고요. 권현주 선수가 5엔드 사실 4엔드부터 5엔드까지 5개 연속 또 10을 쐈었거든요. 네. 권현주 선수가 정말로 대단한 또 기록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또 우승을 차지했던 권현주 선수였었고요. 여자 컴파운드에서는 유순덕 선수와 정진영 선수, 사실 유순덕 선수가 정진영 선수의 미스를 통해서 좀 쉽게 이제 이번 결승전을 이기나 싶었었는데 정진영 선수의 저력이 또 굉장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네, 정진영 선수는 세계 선수권도 국가대표로 뛰었고 그다음에 유순욱 선수도 마찬가지로 국가대표로 세계 선수권 나갔었습니다. 네, 두 노련한 선수들이 그 미스를 하면서 어떻게 그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을 거예요. 네. 이번 시합을 통해서 앞으로 운동에 대한 그런 계획을 많이 세울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뭐 리커브 경기에서 김란숙 선수와 김경화 선수의 모습도 봤었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컴파운드 경기에서 유순덕 선수와 정진영 선수의 경기도 보니까 사실 좀 어느 정도 이제 세대 교체도 좀 필요한 때가 오지 않았나라는 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 젊은 우리 선수들이 많이 발굴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또 선진국이다 보니까 이 장애인들은 교통사고를 그랬을 때 생기지만은 심지어 그 발달 장애가 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양궁은 발달 장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궁이라는 종목 자체 일반인들이 접할 수 있는 서서 하는 양궁 말고도 좀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아니면 앉아서 쏘는 그런 형태의 양궁을 좀 접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인식의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해보고요. 네,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그 일반인이 비장애인이 같이 어울려서 쏠 수 있는 그 휠체어를 타고 같이 같은 함께하는 그런 스포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뭐 휠체어 농구를 보다 보면은 또 일반인들도 그렇게 휠체어 농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일반인들도 쉽게 휠체어 농구에 접근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인식도 많이 개선이 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바뀔 수 있는데 휠체어 양궁, 장애인 양궁 역시도 그런 식으로 좀 이런 개선 인식이 좀 많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선수들 시상식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남자 선수들 시상을 위한 진행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경기 남자 컴파운드 결승전 또 오늘 우승을 차지했었던 권현주 선수 그리고 준우승을 차지했었던 김성국 선수 지금 현재 모습이 또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우선은 3위부터 차례대로 메달 수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경렬 회장님께서 네. 지금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은메달을 차지했던 김성국 선수였었고 오늘 권현주 선수가 결국 이번 대회 금메달을 또 차지하게 됐습니다. 오늘 또 이번 대회를 위해서 좋은 경기를 펼쳐줬던 모든 선수들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2022년 또 태극마크를 달게 될 선수들이 이렇게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남자 결승전 남자 순위에 따른 시상식이 좀 이어졌었고요. 이제 여자부 여자 컴파운드 시상식이 또 이어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장애인 양궁이 지금 나이가 많아서 침체된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협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좋은 신인 선수 발굴에 중점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도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그 프랑스 대 올림픽 때 그걸 겨냥을 해서 다시 선발을 할 수 있도록 신인들을 뽑아야 됩니다. 저희가 뭐 이제 이 평창이나 이런 데서 좀 누렸었던 그런 기쁨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는 세대 교체, 이 젊은 선수들의 좀 활약이 또 필요한 상황이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또 은메달을 차지하게 된 유순적 선수 그리고 오늘 우승자인 정진영 선수에게 금메달이 수여되고 있습니다. 미스 하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승전에서도 기가 막힌 실력을 보여줬던 정진영 선수 이렇게 또 금메달을 차지하게 됐고요. 앞서서도 사실 뭐 말씀을 드렸지만은 집안에서도 엄마의 역할을 하는 이 선수들도 이렇게 좋은 실력까지 보여준다라는 게 정말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대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패럴림픽 출전하는 뭐 김옥금 선수, 조정문 선수, 김란숙 선수도 뭐 엄마 3인방이라고 불릴 정도로 참 그 정도로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는 선수들이고요. 자, 이제 김옥금 선수는 그 W1에서도 그 아시아에서도 그 금메달 따는 선수고 그다음에 올림픽에서도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환갑이 넘었고요. 정말 대단한 것 네,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자, 이제 W1 시상이 또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고일석 선수가 또 3위를 차지를 했고요. 동메달 수여가 있겠습니다. 네, 고일석 선수 소속에 대한 명칭 소개가 다시 좀 정정이 됐었던 모습이었었고요. 자, 그리고 오늘 준우승을 차지한 박홍조 선수 뭐 끝까지 가는 접전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슈도프에서 좀 아쉽게 패배를 하게 됐고 오늘 또 마지막에서 집중력을 발휘했었던 구동섭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 박홍조 선수는 이번에 기회에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됐다는 느낌을 가지고 간 것만 해도 네. 큰 이익입니다. 그렇죠. 사실 또 더 많은 힘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오늘 경기를 펼친 컴파운드 그리고 W1에 대한 시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자 W1 시상식도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의 김옥금 선수죠. 네. 김옥금 선수의 또 이 활약을 패럴림픽에서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 말씀을 해주신 대로 김옥금 선수 또 2016 리우 패럴림픽에서 혼성에서도 은메달을 차지한 바도 있습니다. 김옥금 선수가 W1 여자부 우승을 차지하면서 금메달을 받게 됐습니다. 참 이렇게 많은 나이가 들수록 또 본인도 아마 느낄 것 같아요. 후배들이 또 많이 들어와 줬으면 좋겠다는 느낌도 많이 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좀 본인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대단하게 느껴지고요. 기감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본인은 빨리 그만둬야 되는데 후배 선수들이 없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책임감인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 이 선수 하나 기르기가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고 그렇죠. 10년, 10년이 넘어서 자기가 이제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상 뭐 일반 다른 스포츠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어린 시절부터 육성이 되는 경우가 많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장애인들이 좀 만나게 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갖게 된 이후에 또 좀 이렇게 접하는 경우, 그 이후에 또 이 훈련 시간이 좀 적을 수밖에 없겠어요. 또 네, 적고 그다음에 그 마음의 상처를 또 빨리 털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선수들은 또 그런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이렇게 이제는 또 선수로서 활약을 또 펼쳐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 또 이 단체전에서의 우승자들에 대한 시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저희가 이렇게 개인전에 대한 결승전만 또 보여드렸었는데, 추후에는 또 선수들 단체전까지도 한번 또 모습을 다 함께 봤으면 좋겠네요. 네, 단체전에는 아주 재밌습니다. 그렇죠. 어제도 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 단체전 정말 또 직접 중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기를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추후에. 자, 이렇게 일단은 남자 단체전에 대한 시상식도 이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또 하나의 시상이 이어지겠습니다. 혼성부죠, 이번에는. 예, 올림픽 종목입니다. 혼성. 네. 혼성부에 대한 종목 시상식도 이어지고 있고요. 이제 또 혼성에서의 메달 소식도 워낙 과거에 많이 또 들려왔었기 때문에 이 혼성에 대한 종목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또 이어져야 되겠고요. 네, 끝까지 도쿄까지 가서 네. 메달을 딸 수 있도록 선수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동메달 수여가 되고 있고요. 대전광역시 소속의 두 선수가 오늘 또 은메달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권현주 선수는 오늘 이관왕이네요. 네, 이관왕입니다. 네. 홀가분을 할 겁니다. 그렇죠. 오늘 개인 컴파운드 남자 단식에서 또 우승을 차지했었고, 혼성에서도 금메달을 차지한 권현주 선수였습니다. 지금 그리고 메달을 굉장히 많이 걸고 있는 선수들의 모습도 보여지고 있는데, 예. 네, 그만큼 또 좋은 실력들을 또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또 좋은 실력을 또 보여줬죠 오늘. 자, 이렇게 시상식이 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전체적인 또 시상이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또 2021 전국 장애인 양궁 종별대회 남녀 단식 컴파운드 결승전 경기와
또 그리고 W1 남자 단식 결승전까지 여러분들께 또 보내드렸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또 이제 리커브 컴파운드 W1까지 시청자분들께 중계를 함께 보내드리게 됐는데 보시면서 아마 또 이제 좀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준비력을 보여준 선수들 보시면서 많은 것들을 또 느끼셨을 것 같았는데 오늘 좀 경기 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양궁이 지금 조금씩 장애인 양궁이 지금 추락하고 있는데 네. 새로운 신인을 발굴해서 세대 교체가 빨리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준 선수들과 지도자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끝까지 도쿄까지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네, 사실 이제 패럴림픽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 선수들의 활약을 계속해서 또 응원을 보내줘야 되거든요. 뭐 일반 양궁에 대한 응원도 많이들 보내주실 텐데 이 장애인 양궁에 대한 응원도 계속해서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2021 전국 장애인 양궁 종별대회 겸 2022년 국가대표 5차 선발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이틀 동안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오늘 경기 끝으로 이제 중계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태성 해설위원과 함께했고요. 저는 캐스터 오수빈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